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음, 글로벌 행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한상일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대학원 행정학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오늘 설명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의 순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간단하게 본인의 어떤 이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그 Q&A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그 질문을 받고 그리고 제가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Q&A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경품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약속한 선물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45페이지 가량의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그 채팅 메시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 창을 확인하시면 파일이 아마 가 있을 거고요.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영문으로 된 브로셔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설명 자료인데 이것이 영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부에 재학 중인 분들이 지금 와 주셨는데요. 왜 대학원 설명회를 가지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취지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혜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학원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학원을 많이 진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대부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중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자신의 학문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학부에 계시니까요. 학부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도 공부지만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 과정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경력 개발의 사다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경력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공직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한다든지 할 때 대학원 학위 과정을 밟고 거기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경력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 준비를 해나갈 때 경력 개발의 사다리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건 또는 경력 개발을 원하건 이제 대학원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학원 공부를 하려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없애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순서는 지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대학원인가, 그리고 대학원 소개, 그리고 교수님 소개, 대학원 프로그램,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선정된 4단계 BK21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얻었던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운영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대학원인가? 여기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 취업 전망을 보면 그 작년보다 굉장히 그 취업 인식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 보도 자료가 며칠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만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그 보도 자료로 보고 계신데요. 네, 그 이 기관에서 네, 제가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 이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보도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작년보다 어려워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작년보다 취업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5.5%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 지금 하반기가 더 어렵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56.8%입니다. 사실 지금 4학년인 학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지금 졸업을 하면서 그 어떤 분야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대학원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예, 이것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원하는 취업 목표하고 본인들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취업처의 그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사나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정부, 이제 이 세 가지 기관을 많이 목표로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세 기관을 중심으로 그 여러분들이 경력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 본인들에게 스스로 물어봤을 때도 중소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는 중견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경력 개발 경로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학원에서는 2년의 시간,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2년의 시간이고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4년이죠. 물론 학부생들의 경우에는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하더라도 한 5, 6년 정도의 기간인데 석사 과정만 하는 경우에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취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고 그 경력 개발을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소속해 계신 학부 글로벌 행정학과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행정학 전공입니다. 그 대학원 행정학 전공이 이번 2020년 1학기 동안 계속 진행된 그 4단계 BK21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교육연구단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위기 시대의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학 분야에서는 4개 교육연구단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위기 시대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시겠죠. 지금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글로벌 위기 국면 기후 변화라든지 불평등의 문제, 글로벌 발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위기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여러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공공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발전을 견인하는 이제 그런 그 이 연구의 주제, 교육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학원 과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 선정 결과가 이제 그 옆에 보시는 그 이 표에 나와 있는데 법, 정치, 행정이 하나의 패널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정치학, 행정학 중에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학교들이 선정이 된 것이죠. 그 학교들을 보면 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만 정치학 전공에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학 전공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바로 여기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지금 4개의 대형 교육연구단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뽑혔고 이제 그것은 저희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저희 이외의 그 다른 교육연구단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행정학전공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국정전문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세 학교와 함께 저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그 평가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캠퍼스 차원에서 보면 미래 캠퍼스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에 두 개의 그 단과 팀이 선정이 됐어요. 그 중에서 교육연구단은 대형이고 교육연구팀은 소형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인문사회 분야에선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소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오실 때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경쟁력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실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4단계 BK21 사업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학비 면제와 함께 그리고 매달 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요. 그 장학금의 액수가 무척 커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국제학술대회 참여라든지 또는 그 해외 연수라든지 이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도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성과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 취업 성과를 보여드리는데요. 항상 제가 학부생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학부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항상 높고 그리고 취업하는 그 취업처도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졸업한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여기에 이제 보시면 국제기구에 진출하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시고 비영리 공공부문에 진출한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이제 한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커리어 디벨롭먼트 톡에서 말씀을 해주실 석사과정을 졸업한 정준 졸업생이 지금 유엔 난민기구 요르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민정 졸업생은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는 서울시 산하의 그 연구기관에 지금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다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학원이 그 경력 개발의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행정학 전공, 대학원 행정학 전공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미래 캠퍼스 사회과학 연구를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그런 전공이 행정학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행정학 전공이 처음에 설립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국제개발 분야 특성화를 시작을 해서 교과 과정에 이제 국제개발 분야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교육부가 선정한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소형 사업팀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때 저희가 선정이 되었을 때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저희를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은 이 BK21 플러스의 그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를 했는데 아시아 전체의 그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이 와서 학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2014년에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120여 명에 해당하는 이 국제적인 학자들이 많이 저희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술적인 네트워크를 저희가 갖게 되었고, 계속되는 BK21 플러스 사업의 평가들 저희가 아주 성공적으로 높은 점수로 통과를 하게 되었고, 이제 2020년 올해 상반기에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왜 선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데, 저희가 2017년, 19년 연구비 규모를 보면 이거는 전체 학과 차원의 연구비가 아니라 교수님 숫자로 나눈 교수 1인당 연구비입니다. 1인당 연구비가 2017년에 6억 9천만 원 정도, 약 6억 9천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19년에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어느 전공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데,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큰 사업들을 많이 할 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연구 참여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행정학계에서는 저희 그 전공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저희가 BK21 사업 평가를 받을 때 심사위원들께서 또 그 이 저희가 굉장히 그 연구 역량이 높고 교육 역량이 높다는 것을 그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정을 받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유평준 교수님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하실 때의 사진인데요. 그 유 교수님께서는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김판석 교수님이 계신데 세계행정학회 회장 그리고 아시아행정학회 회장을 하신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실 정도로 한국행정학계에서 저희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 연구에서 저희가 그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 2014년에 그 이 아시아 그 이 사회적 기업 그 국제 학술 대회 이제 이 그 장소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 정의관의 모습입니다. 정의관 그 333호, 323호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학생들은 그 저희 그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유명한 학자들하고 이렇게 그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 홍콩에서 개최된 그 아시아 사회적 기업 그 국제학술 대회 여기도 저희가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세션을 그 조직화하고 또 대학원생들도 여기 가서 발표를 했던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 국제개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SDG. 그 이제 이 사진의 가운데 보시면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와 계시는데 이 주변에 이제 그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상당히 많은 학생들도 이제 저희 전공의 학생들이고 그 이제 저희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그 초청을 해서 초청 강연을 하고 난 이후의 그 모습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0년부터 그 국제개발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그 정의관 3층에 있는 연구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제 그 하나의 또 파생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활동으로 코이카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이 역량 강화 석사 과정 그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그 석사 학위를 주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이제 2020년 올해부터 그 여성 농업 정책 그 과정도 시작을 해서 지금 한국에 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19가 이제 좀 더 치료 가능하게 되면 예방 가능하게 되면 그 이분들도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들 소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부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판석 교수님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행정학회장, 아시아행정학회장 맡으셨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은 그 인사혁신처장을 이제 맡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행정론 수업을 들으실 때 익숙하게 이제 접하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학회의 그 굉장히 그 큰 두 개의 상 이것을 이제 수상하신 적도 있고요. 김한석 교수님은 이제 링크 사업단 겸직하고 계시고 그 KT 부사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통신정책론, 기획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고요. 캡스톤 디자인도 여러분들 그 배우고 계시죠. 배득종 교수님 재정분석론, 재무행정론 강의하시고요. 학계 활동도 많이 하셔서 그 한국정부회계학회장도 하셨던 교수님이고요. 이서연 교수님, 저희 그 글로벌 행정학과 그리고 보건과학대학의 작업치료학과 겸직으로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보건문제와 국제개발 수업을 수강하시는데 강의하시는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현욱 교수님 지금 연구년 중이시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이번 학기는 수업을 못 들으시는데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많은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고요. 강의 분야는 이제 국제개발학의 기초 1학년 수업하시고 그리고 다문화 젠더 발전 문제 그리고 그 리더십 엔지어 지역 사회 발전 이제 그 과목도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아마 내년 1학기에 다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건 교수님은
지금 이제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리고 강의 분야는 복지정책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거버넌스라는 강의를 하시고요. 한국행정이론학회장, 그리고 한국사회정책학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한상일이고요. 그리고 그 학과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서명이 필요하거나 할 때 저를 자주 찾아오시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제가 지역사회 조직화와 거버넌스, 비영리 조직 관리 이제 이런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전 2개의 K목 강의를 했고, 그리고 그 지난 BK21 플러스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4단계 BK21 사업에서도 제가 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네, 한유성 교수님, 이제 그 학부에서 지방행정론 강의 하시는데, 대학원에서도 지금 지방행정론 강의 하시고요. 그 행정관리론, 또 이제 중요한 과목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 앞으로 대학원에서 이제 지방행정론하고 그 행정관리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맡아주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수님 소개에 마쳤고, 그 대학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보시고, 내가 입학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위 과정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평균적으로 볼 때 석사 과정은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박사 과정은 4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 석사 과정에서 2년을 넘게 소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박사 과정도 웬만하면 4년 만에 거의 끝내는 것 같습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이라고 해서 들어올 때부터 박사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석사 과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3년에서 5년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고요. 이건 이제 보통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같이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설명을 들으니 내가 한번 입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학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 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형 첫 번째는 일반 전형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당이 되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 그 일반 전형 석사 과정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 2학기죠. 현재 4학년 2학기인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학기에 2021년 3월에 그 입학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학 원서를 여러분들이 내시는 기간은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월 초에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시기에 10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 이 대학원 홈페이지 graduate.연세.ac.kr 여기 웹사이트에 배너가 열릴 거예요. 그럼 그 배너 대학원 입학 배너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서류를 작성하시면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치죠.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을 거치게 되는데 3학기 동안에 30학점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10과목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과목이 3학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학기에 3과목, 3과목, 4과목 정도 수강을 하시고 네 번째 학기에 논문을 작성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일반 전형 석사 과정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졸업을 2021년 2월에 하실 수 있는 4학년 2학기생 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일반 전형으로 석사 과정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전형 입학생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들어오시면 연세대학교에서는 풀타임 학생들에게 등록금 60%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등록금이 여기서 감면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에 들어오시고 능력을 인정받으시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월 7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40%의 이 학비를 여기서 충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70에서 110만 원의 장학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110만 원은 학기 중이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장학금을 드리고, 방학 중에는 그 7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학술대회 참여 지원, 학술 워크숍 참여 지원 같은 것들도 해드립니다. 이제 국제학술대회 참여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 외국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항공료나 외국에서의 숙박비가 잘 들지 않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일반적으로 그 하실 때는 항공 왕복 항공권이 그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학회가 열린다거나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 항공권 지원 같은 것들 저희가 해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회는 등록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 등록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이고, 여러분들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실 예정이시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술 워크숍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학원생들끼리 그 스스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워크숍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 워크숍을 할 때 드는 교재 비용 또는 식사 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근데 여기에 그 또 다른 방식의 워크숍은 대학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 그 연구 방법론을 그 특별한 연구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코스를 듣는다든지, 또는 국내에서도 그 어떤 그 교과 과정을 이수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혜택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그 방법론 서머 스쿨에 학생들을 보내서 그 방법론 이 교육을 받고 온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BK21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제공이 되죠. 지금 이제 여기에 그 와 있는 학생들 중에는 아마 국제개발빈곤문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대 연구 지원, 토대 연구 사업, 거기에 지금 연구 보조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 오셔서도 계속 그것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립드 클래스룸 또는 K무, 이제 이 그 두 가지 이 강의 형태는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조교 지원을 교수님들에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여기에 TA로 참여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이 금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고 하면 상당히 그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등록금 걱정, 생활비 걱정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조성해 드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박사과정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석박사 통합과정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4학년 2학기인 학생들, 2021년 2월에 졸업 가능하고 2021년 3월에 입학 가능하신 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같은 기간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하시면 54학점을 이수를 하시고요. 그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6, 7학기 또는 사실은 이제 이보다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을 작성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는 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보시면 연세대학교 장학금 60% 가면 똑같고요. 4단계 BK21을 보시면 이 70만 원과 이 1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70만 원으로 올라 있는 것은 뭐냐면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박사 과정 학생들은 그 장학금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는 130만 원이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170만 원을 장학금으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박사과정생으로서 받으실 수가 있고, 통합과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5학기부터는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K21 사업에서는 4학기까지는 석사과정,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카운트를 해서 거기에 부합한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학술대회 지원, 워크숍 지원 똑같고 기타 혜택은 같지만 박사과정으로 올라왔을 때 받는 혜택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기 입학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2021년 2학기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게 이 2학기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사실은 1학기가 되겠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졸업을 할 때는 2월 졸업이고 8월 졸업이 있는데, 8월 졸업인 경우에, 그러면 2021년 1학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8월에 졸업하고 9월에 입학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입학 원서를 내면, 입학 원서를 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기 입학 전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4월이 아니라 네, 이게 예, 아마도 이거 같은 기간일 것 같습니다. 10월 30부터 11월까지, 6일까지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이 경우는 다른 것은 다 똑같지만 미리 입학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세대학교에서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을 드려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전혀 내지 않고 4단계 BK21 사업의 혜택과 기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전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과정은 2020년 2학기 현재, 지금 현재 3학년인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학년인 학생들이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이 3학기 동안 30학점 이수 후에 4학기 논문 작성 후에 졸업이 가능하시고 이 경우는 훨씬 더 빠른 졸업이 가능하신데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학부를 다니는 동안에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미리 들으시고 그것을 대학원 학점으로 카운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기가 단축이 되고 여기 3학기 동안 30학점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2과목 정도를 학부 다니면서 듣고 8과목을 2학기 동안 4과목, 4과목씩 이수를 하시면 한 학기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이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전형입니다. 잘하면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년도 줄일 수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6개월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 1년에 석사과정을 할 수도 있고요. 1년 반에 석사과정을 할 수도 있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학년이라면 12월 말 1월 초에 있는 원서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때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이 경우도 등록금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등록금이 전액 면제가 되고요. 학부 다니는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등록금을 다 내시는 거죠. 예,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등록금 전액 면제가 있고 BK21 플러스 장학금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부 대학원 연계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시면 5학기째부터는 이것이 1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 혜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4단계 BK21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학금을 받으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이 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면 아마도 더 대학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 4단계 BK21 사업의 이 연구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위기 시대의 지역사회 혁신과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교육 연구단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BK21 사업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부의 사업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교육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예비 선정이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원, 170만 원 매월 생활비로 여러분들 지원을 해드리고 논문 출판을 여러분들이 할 때 계제료, 심사료,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인데 저희가 교수님들이 이제 이 세션이나 발표 논문을 조직화를 해서 아스파라든지 PMRA, APAM, 그리고 EMES, CDEC, ISTR, 아르노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큰 국제학술대회 학회를 저희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그 교과 과정을 그 잘 만들기 위해서 그 9개 유명한 대학교들에 대한 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만들고 있는지를 지역사회 혁신, 공공 거버넌스, 그리고 글로벌 지속 가능성,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 리뷰를 하고 이제 그것을 그 행정 명문대학, 미국 명문대학, 유럽 명문대학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교과 과정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과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학원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연구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해석하고 또 공감하는 질적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질적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 방법론 과목을 만들었고요. 이 투 코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 계량 기법, 질적 연구 방법, 조사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5가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과목들을 수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 BK21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 졸업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그 배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3개의 그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될 이제 그런 과목들이고요. 사회혁신론, 그리고 공공성과 신공공 거버넌스 과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과목을 그 3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것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에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정해서 이제 이 과목들 중에서 이제 2개나 3개 정도의 과목을 이수를 해서 여러분들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행정학과 신공공 거버넌스,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와 사회 혁신, 그리고 국제개발과 지속가능 발전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 세부 전공으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세부 전공을 정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그 전공에 얽매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교육 비전 전략인데, 이제 뭐, 비전과 교육 목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교과 과정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 그 영어 강의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다 하셔야 되고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영어를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이 영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 학생들 그 영어를 처음에는 이 자신감 없어하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한 학기, 2학기 진행될 때마다 영어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서 졸업할 때쯤 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고 영어 성적도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에 자신이 있건 없건 간에 이제 들어오시면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스마트 교육들, 그리고 해외 대학과의 연계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지난 학기에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나갈 예정이고요. 지역 전문가 초청해서 이제 강연하는 것들, 그리고 해외 연수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드릴 그런 예정이고,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이제 여기 성과 지표화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연구 소홀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이제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논문 작성법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논문 작성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영어 논문 작성 지원도 이것도 대학원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학술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 많이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주제별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가 그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조사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학술 연수를 간다거나 학술 대회 논문 발표를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구 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해와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좋은 저널의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해왔고 그리고 좋은 논문들을 많이 이제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입학을 하시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제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해외 연구기관 그리고 해외 지역사회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 지역 조사를 굉장히 그 많이 저희 전공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 지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아주 우수한 해외 대학들 그리고 이제 해외 학회들과 이제 연계해서 그 여러분들이 연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국제화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그 주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복수화 규제 그 외국 대학과 인적 교류를 이제 늘려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우수한 사람들 많이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도 많이 그 향상시킬 수 있고 우수한 그 이 동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장단기 해외 연수를 통해서 그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학들과 저희가 그 이 국제화 그 노력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과를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취업인데 학부 졸업생보다 대학원 취업률이 확연하게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학부 취업률이 그 몇 년간 지난 몇 년간 그 정경대학 내에서 그 경영학부하고 비슷한 수준 그리고 사회학부 내에서는 가장 높은 취업률을 저희가 몇 년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하는 그 이 곳도 그 공공부문 공무원 그리고 국제개발 분야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굉장히 자부심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학원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하지 않고 취업을 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의 취업률이 대체로 이제 50%대 또는 60%대 정도라면 대학원의 취업률은 거의 100%라고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그 좋은 그 취업을 했다는 것을 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양질의 일자리, 높은 취업률 제가 이제 그 기재해 두었고요. 외국인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좋은 곳에 취업을 많이 해서 국제기구나 그 해외의 개발도상국가의 그 이 대학 교수 또는 그 이 정부 공무원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양질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그 걱정이 드신다면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걱정을 좀 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저희 그 BK21 플러스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평가를 받은 학교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제 이 학교들은 모두 다 그 그 소형 사업팀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형 사업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그 평가를 받았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바가 합계 점수죠. 그래서 이 합계 점수를 보시면 고려대학교 행정학이 238.1점 그리고 저희가 235.1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실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바가 대학원 혁신입니다. 이 대학원 혁신은 저희 학과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 학교 차원의 대학원 경쟁력을 평가한 거예요. 대학원 본부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부분이 이 두 번째 바입니다. 근데 그게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의 그 대학원이 29.2를 받았는데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대학원이 25.4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수치를 빼고 사업 팀만의 그 점수,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역량, 교육 역량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희가 그 고려대학교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아니죠. 약간 높은 거죠. 네, 약간 높은 것이고 그 사업팀의 점수는 저희가 1등이었는데 대학원 차원의 점수가 그 낮아서 순위가 그 고려대학교하고 뒤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운영을 잘 해왔고 여기서 보시면 그 무엇보다도 그 교육 역량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의 그 점수가 118.9점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팀들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10점 이상이 그 높은 점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 역량이 굉장히 높고 학생들의 이 취업의 수준, 취업의 품질 이런 것들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가 결과가 이 표에 다 요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2018년 평가 결과인데 그 사업단, 대형 사업단과 사업팀을 합해서 그 표준화를 한 점수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와 같이 평가를 받았던 그 고려대학교 행정학 전공 그리고 행정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이 지금 소형 사업 팀들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곳들은 그 대형 사업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 역량, 연구 역량을 그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교육 역량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사업단들과도 비견해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연구 역량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 정치, 행정 패널에 있는 어떤 전공과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거기 이런 그 결과를 통해서 2020년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탈락을 했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이제 다른 패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 법학은 지원하지 않았고요. 동아대 국제통상도 지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전공 중에서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대 신촌 캠퍼스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그리고 저희가 대형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뭐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 공동 연구를 계속 강화를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국제 교류는 계속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우수 연구자들 교류 그리고 초청하는 활동들 저희가 많이 해서 그 대학원에서 그 해외에서 이 명망 있는 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워크숍 개최하는 거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를 저희가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최하기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과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그리고 국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지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 졸업생들의 그 진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글로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 연구기관에 만약에 그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초빙 또는 이 연구보조원으로 파견을 받아서 그 여러분들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 외국 대사관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앞으로는 이 단일 학문 분야가 아니라 그 융합 연구, 복합적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캠퍼스 내 다른 전공들과 그 융합 과목 해설 그리고 융합 연구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해서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과 교수님들이 그 K묵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K묵, Y묵, 플리프 클래스룸 이런 것들을 대학원 과정에서도 진행을 해서 문제 해결력이 높은 그 학생들을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집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과 수업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 소홀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 시간이 길었지만, 거의 뭐 1시간 정도 제가 소요했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그 재학생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 과정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와주신 여러분들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품 추첨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 화면 공유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글로벌 행정학과 사무실에서 이 조교장을 맡고 있죠. 예, 박범희 그 조교장님, 네, 나오셔서 네, 말씀해 주시면, 도움되는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박범희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입학을 해서 만족감 있게 석사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우리 학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또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의 대학원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학원을 진학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이고 상대적으로 국립대학교에 비해서는 장학금 수혜율이 좀 낮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과는 줄곧 BK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달 생활비를 받고 또 연구에 전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4단계 BK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또 더욱 폭넓은 지원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으시다면 대학원 입학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문과에서 이제 대학원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강한데 막상 입학을 해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이렇게 페이퍼를 써보시고 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커리어에 큰 메리트가 있고 또 대학원이 또 본인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이제 또 Q&A 세션이 있어서 길게 말씀을 또 못 드리지만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또 우리 한상희 교수님이나 또 제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예,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내용, 꼭 저희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활 또는 여러 가지 기회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예, 유동현 학생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예, 18학번 유동현입니다. 네네. 네, 아직 제가 학부생이라서 잘 모르는데, 저희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좀 행정적인 파트가 강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외교 쪽에서 공부를 하다 넘어와서 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어 넘어왔는데, 배득종 교수님께서 약간 국제경제나 이런 파트에서 조금 연구를 제가 앞서 설명하신 거 봤을 때 연구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가 그쪽이랑 그 다음에 약간 정책 분야, 공공정책 분야랑 그 다음 네 그쪽 분야인데
네,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 괜찮을지, 또 추가적으로 살짝 그 북한, 그러니까 SDGs나 이제 뭐 개발 협력이 있으면은 북한 쪽도 되게 공부를 좀 학부생들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관심 분야까지 좀 아울러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설명이 두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설명이 두껍지 않으시고요. 아주 좋은 질문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출발이 그 행정학 전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 관리라든지 공공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목들이 이미 이제 개설이 잘 되어 있고 교수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 행정학 관련된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그 연구 과제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관심이 많으신 그 국제 개발 분야 그리고 이제 SDG 분야 이제 이 분야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그 저희 캠퍼스에서 그 국제개발 분야로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이유가 거의가 아니라 거의 전 교수님들이 ODA 사업을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제개발 트랙 과목들도 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걸 통해서 대학원에서도 이제 국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지역 연구에 대한 그 강의도 개설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행정학과 국제개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여기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특정한 지역에 대한 문제, 또 SDG에 있어서도 특정한 섹터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과목 구성을 하실 때 그 다른 전공에서 수강을 하시는 것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전공으로 인정을 해드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제 그 좋은 취업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그 정준 졸업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 그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저희 과정에서 물론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은 계셨지만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신촌의 그 국제대학원, 국제학대학원에서 그 이 두 과목을 난민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학대학원에서 난민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 분야로 진출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쓸 때도 석사학위 논문도 그 이 난민을 주제로 한 논문을 써서 그 본인이 취업을 할 때 그 전문성을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분야가 혹여 이제 저희 전공에서 그 다 강의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연세대학교 소속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내에는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과목들이 대학원 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제 다른 전공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과목들을 이용하시면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답이 됐을까요? 아니면 더 뭐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되게, 네, 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네, 네, 그 이제 그 대학원 입학 서류를 어떻게 네,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질문한 학생이 있어서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류는 이제 이제 배너를 클릭해서 이제 작성하기를 시작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취업하실 때나 또는 학교에 입학할 때 서류 작성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연구 계획, 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자기 소개,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기 소개는 이제 진솔하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뭐 꼭 이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입사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구절절 내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이제 그런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대학원에 오기 전에 대학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왔고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써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학교에 들어왔을 때,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내가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는 자질을 이런 식으로 키워왔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연구 분야가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전문성을 어떤 과목을 수강해서 그 길러서 결국은 이런 논문을 써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미 이제 제가 그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거기 보시면 교과과정 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그 여러 주제들도 있죠.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5개의 과목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방식의 그 연구 방법론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이 주제를 이 연구에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진솔하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제 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작성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학생이고 또 가까운 곳에 이제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좋은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불편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을 하시고 그 질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사전 질문 중에 좋은 질문 있나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교수님,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하십시오. 네. 네,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또는 진학 예정이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네. 혹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한다면 대학원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뭐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이제 생활,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원 생활과 그리고 이제 저희 전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생활 이것을 좀 나누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대학원뿐만 아니라 어떤 뭐 이 일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좀 깊은 탐구 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 문제의식을 좀 더 깊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임하면 대학원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뭐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난민 문제 그러면 실제로 뭐 만나보기도 하고 난민을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뭐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진로 상담하시는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 굉장히 정보가 제약되니까 실제로 컨설턴트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거나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 생활의 경우에도 어떤 주제가 본인과 굉장히 이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고 또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아주 전반적인 얘기고 저희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지금 50대 5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생 50, 외국인 학생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과 잘 교류할 수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 이제 그리고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것이 굉장히 생활을 편리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에 해당하는 그런 덕목 같은 것들이 되겠죠. 질문자께서 이미 입학 예정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신데 원하시면 교수님들 뭐 이렇게 대학원 이래서 참 좋다 뭐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뭐 상황이 괜찮으신지. 제가 뜻밖의 갑자기 요청을 드려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 좀 당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 중에 나왔던 이서연 교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대학원 오시는 거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진학할 때를 개인적으로 좀 돌이켜 보면 저도 취업과 이제 대학원을 놓고 고민을 했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2년만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생각하실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길지 않다. 한번 내가 이 공부라는 것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유선 교수님 가능하실까요?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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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원래 학부 때 대학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고 취직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휴학을 오래 해서 뭐 고시 공부를 할까 아니면 공기업을 들어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불확실 상황에서는 오히려 커리어 단절을 하지 말고 휴학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대학원을 가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갖고 다양한 기회를 쌓게 되면 나의 미래가 더 확실해지고 또 다양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대학원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오니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네. 학문적인 욕구도 충족됐을 뿐만 아니라 취직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점점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취직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고 취업 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곳에 이렇게 자기가 몸 담고 그리고 친숙한 곳에 본인이 이렇게 있다 보면 더 새로운 것도 잘 보이고 또 미래가 확신해질 수 있다는 저의 조언을 한번 귀담아 보시고 대학원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10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30일부터
대학원 홈페이지 graduate.연세.ac.kr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제 연구소에 그냥 찾아오셔도 제가 거의 뭐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냥 이렇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